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이야. 네, 고향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하는 노래인데요. 타지에 살면서도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또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의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한마디로 내 고향 응원 제도네요. 그런 셈이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안이 내후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환영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시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지역 케이블 방송사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지역 밀착형 취재와 지역 중심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올해 말쯤 첫 삽을 뜹니다. 지난 19일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 공급업체인 신세계프로퍼티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남에서 1년 중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10% 이상 많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일권 양산시장. 이 김일권 양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옥죄던 사법 족쇄를 벗은 김 시장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시장의 행보가 빨라진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지형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이 자신의 발목을 잡던 사법 족쇄를 모두 풀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뒤 2년 11개월 만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후 김 시장은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사명을 다하라는 양산 시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한순간도 소홀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양산의 정치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양산은 민주당에선 잡아야 하는, 야당에선 되찾아야 하는 곳. 이미 공천을 염두에 두고 속속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들이 나오며 지역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 재선 도전을 시사했던 만큼 큰 부담감을 벗어버린 김 시장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의 지역 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지역 언론을 지원할 때 지상파 방송에만 한정했다면 이제 지역 밀착형 매체인 케이블 방송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경남 지역 케이블 방송 발전에 기틀이 될 전망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에서 지역종합 유선방송, 즉 케이블 방송의 지원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황재은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14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실천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상은 경남이 방송구역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LG 헬로비전과 서경방송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케이블 방송 지역 채널은 그동안 지역 밀착형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태풍과 산불 등 자연재난부터 다양한 사건, 사고, 지역의 작은 뉴스까지 생생하게 시청자들의 안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루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굉장히 높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이 따른 만큼 지역민들과의 밀착형 방송들이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도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지역 밀착형 보도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오는 11월 4일 공포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케팅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SNS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런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자인 떡 케이크와 송편, 화과자를 만드는 떡 공방입니다.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골목 상권 소상공인 서포터즈들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톡톡 튀는 감성과 생각을 녹여 SNS에 글을 올리고 비대면 판매가 원활하도록 온라인 스토어도 개설했습니다. 이날은 아기자기한 명함을 제작해 손 소독제를 넣고 오프라인으로 가게 홍보에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마음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애들이랑 같이 하게 되니까 좋은 추억도 되고 소상공인 분들께 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희 좋았던 것 같아요. 온 오프라인을 연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또 젊은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을 보고 많이들 오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는 좀 취약한 점이 많았어요. SNS, 뭐 블로그, 뭐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가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내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서면의 한 가발 가게, 가업을 이어받아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미지 전환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업체 대표. 중장년과 암 환자를 위한 가발 제작에서 이제는 가발 소비자들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젊은 감각을 담아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팸플릿 제작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SNS용 홍보 영상도 직접 촬영했습니다. 가발집만의 어떤 브랜드 특성이나 그 특징이 좀 많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가게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걸 조금 많이 느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은 변화조차 막막했던 업체 대표. 내일처럼 가게 홍보에 나서준 서포터즈 덕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많이 하는 스마트 스토어, 그거에 대해서 상세 페이지나 그다음에 패키징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 젊은 느낌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청년들.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라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 속 희망의 빛이 된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올해 말쯤 첫 삽을 뜹니다. 창원시는 지난 19일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 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로퍼티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 창원은 올해 안에 창원시장의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스타필드 창원은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에 지하 7층, 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쇼핑몰과 영화관, 창고형 매장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5년 개장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1년 중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최근 3년간 경남 지역 월별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월과 11월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35.7건으로 평소보다 10% 이상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사망률도 평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21일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인권 신장에도 기여한 장애인 관련 단체 14곳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남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오는 11월 25일 창원에서 전국장애인 한마음 교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28회 한마음 교류대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장애인 단체가 모여 지역의 현황을 교류하고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거제시가 권역별 노인복지관을 조성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6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만들어 다양한 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신설되며 5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별 다양한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교사들의 불법 촬영 사례가 늘면서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불법 촬영에 대한 교육감 공식 사과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이 징계나 불법 카메라 점검 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책 마련에만 머무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와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에선 2017년부터 최근까지 4건의 교사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했으며 교육청은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보호 지원 등을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필로폼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태국 국적 39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태국 국적 31살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약 행위가 오랜 기간 이뤄졌고 마약을 주변에 공급해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김해 등지에서 3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녕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창녕구는 오는 11월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우포늪 생명길 걷기 대회를 2년 연속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걷기 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1월 둘째 주 주말에 열립니다. 경남경찰청이 올해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쾌거를 안았습니다. 경남경찰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치안 성과 우수관서 선발평가 1위인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최근 사이버 사기와 도박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속도 5030 홍보, 범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경찰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천군이 경남 최초로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경남에서 장제비가 아닌 장수 축하금이 지원된 것은 합천이 처음으로 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원 첫 해인 올해 대상은 29명으로 이 중 신청서를 제출한 14명의 어르신에게 지난 20일 장수 축하금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합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만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